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 옥석 가리기. 결국 살아남는 대장주는 이 기업 밖에 없습니다. 한 주라도 꼭 사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자,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대다수가 어디로 가 있다? 자, 질주하는데 2차 전지와 로봇에만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의 로봇도 삼성발 모멘텀을 통해서 작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2차 전지에 비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작은 매수세가 아닌가. 결국 우리가 지금 시장을 끌어올려놓는 거는 2차 전지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도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형제가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증시가 좋아 보이는 것이지 뭐한다? 착시 현상에 주의해야 된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2차 전지 관련주를 사야 되지 않나.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또 이거를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지금 2차 전지주가 질주하니까 자, 2차 전지주를 사자니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뭐 하고 있다? 2차 전지주를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도 나와주고 있고 2차 전지주들 대다수가 개인의 매수세가 더 강하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더 선호하고 취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때요? 자, 지금까지 2차 전지주들이 어땠다? 널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2차 전지 소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단기간에 적게는 100%, 많게는 5배, 6배도 올라가고 있는 게 뭐다? 2차 전지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사실상에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증권가에서도 제시한 목표가 이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지금은 뭐 할 수가 있다?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접근하는 게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매수를 안 할 수는 없고, 자, 그럼 2차 전지는 매수는 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뭘 살 수밖에 없느냐? 정말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에 투자해야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늘 얘기하는 게 2차 전지주에 대한 성장성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접근해도 된다.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주는 여러분들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뭐 할 필요가 있다?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정말로 숨겨진 보석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증권업계 전문가들 역시 뭐예요? 모멘텀은 유효하나 고르고 골라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옥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뭐예요? 보석이죠? 보석이기 때문에 이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상의 기업의 가치가 아무리 좋아봐야 주가는 하락 랠리를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보석이겠습니까? 기업의 가치가 아무리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10배고 20배고 30배고 이상의 수익을 준다라고 하면 그만한 옥석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옥석을 가린다라는 거는 오히려 뭐다? 정말로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을 사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를 비교했을 때 다 어때요?
자, 미래 모멘텀을 가지고서 올라갔는데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미래 모멘텀까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26년도까지 실적이 10배 증가가 기대가 돼요. 실적 10배 증가에 따라서 주가가 5배 상승을 2026년도까지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치면은 지금 대다수의 주가들은 어때요? 이 5배의 성장성이 아니라 몇 배, 이미 10배 성장성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정말로 억석을 찾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5배 성장성, 5배고 10배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성장성에 아직 여기까지 오르지 못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고자 이 시장의 분위기를 봤더니 지금 증권가나 이런 업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 2차 전지주를 살 것이면은 무엇을 사라? 자, LG 에너지 솔루션 등 뭐해라? 셀 업체를 주목해라. 사실 이거 셀 업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셀 업체가 뭐야?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배터리 3사를 흔히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보면은 이 셀 업체, 그러니까 이게 셀 업체 주목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셀이라는 거는 배터리 자체를,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터리의 4대 요소를 본다고 하면 양극과 전해, 분리막, 음극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배터리고 이게 셀이 되는 겁니다. 배터리 이 하나를 우리가 배터리 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셀들이 모여서 뭐 한다? 여기도 나오지만 이 하나의 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모듈을 이루게 되고요. 여기서 또 이 모듈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의 원천 셀, 배터리 자체는 셀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2차 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팩이 되겠죠. 팩. 자, 어쨌든 자, 이게 말이 어려운 건데 셀에 주목을 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배터리에 주목을 하라는 거고, 자, 그렇다라는 건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배터리 셀에 주목을 하라는 거는 이제는 뭐다? 이 기술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 기술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산업 경쟁 영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고 보시면은 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산업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뭘 이해하면 되냐고 하면요.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다? 자, 지금까지 뭐예요? 배터리 산업의 밸류 체인을 토대로 생태계의 경제 역학 구도를 분석했더니 단계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확보 단계에서는 뭐 한다? 광산기업과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배터리 광물에 대한 특화된 기업의 경쟁 구도를 이루면서 이 배터리 광물 특화 기업, 이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뭐 한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튬 관련되어 있는 리튬 값도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하면서 이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원재료, 그러니까 배터리 내에서 원재료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음극재 기업이라든지 분리막 기술이라든지 하물며 리튬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던 거고, 이 재련 단계까지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2차 전지의 미래의 경쟁은 뭐다? 이거라는 거죠. 배터리 핵심 소재 제조 단계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원자재 확보 단계와 재련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서 투자해야 되는 미래의 이 가치가 뭐냐? 배터리 핵심 소재 제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동일한 핵심 소재를 다수의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 간의 경쟁이 활발하다. 자사에 뭐 쭉쭉쭉 하면서 이 쭉쭉쭉 그러면서 이제 뭐 한다? 배터리 셀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뭐 배터리 셀 제조 시장 뭐 쭉쭉쭉 나오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터리 셀 시장에서 이 뭡니까? 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배터리를 구성하는 게
자, 이게 사실 배터리 셀이 하나의 배터리가 되지만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이 배터리는 흔히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는 뭐다? 이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이 모듈이 모여서 팩, 이 하나의 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예요? 지금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 핵심 소재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뭡니까? 이 셀을 구성하게 되는 이 배터리의 경쟁력, 기술력을 본다라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한다?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도 봐야 되는 건 배터리에 대한 혁신 경쟁력, 기술력. 어떤 배터리를 가지고서 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것이고 어떤 배터리를 가지고서 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놓고 뭐한다? 업체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죠. 재료 자체는 변하지 않는, 뭐 재료는 좀 변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그런 재료에 따라서 LFP 배터리 이렇게 나뉘긴 하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배터리 셀, 이 배터리의 미래 기술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꿈의 배터리가 뭡니까?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죠. 그래서 미래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꿈의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그 뭐예요? 보면은 국내 배터리 업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 보다시피 보통 이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온이라든지 배터리 3사가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이 배터리 기술력에 관해서 반사이익,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이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안전성 문제가 제일 크죠. 근데 전해질이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는 뭐다?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이 배터리 간의 경쟁은 지금 시장의 배터리는 뭐다? 얼마나 더 싼가?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안전한가의 이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향후 이 배터리 기술, 이 배터리의 시장의 기술력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안전성,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2차 전지 전기차를 사지 않는 이유, 지금도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냥 가다가 폭발하고 그냥 가다가 화재가 나고. 그래서 사실 안전성의 문제가 제일 큰데,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런 셀 배터리 관련해서도 앞으로 배터리 셀 관련해서도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앞으로의 배터리와 배터리 시장에서의 발사이익 모멘텀, 꾸준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뭐가 있다? 3기 EV라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3기 EV가 2차전지 부품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연도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했는데 얘 같은 경우가 왜 이런 안정성과 연관이 되느냐? 자, 3기 EV가 엔드 플레이트로 전기차 시장 저변 확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엔드 플레이트가 뭐냐? 자, 지금 보면은 전기차 한 대당 뭐예요? 약 20에서 60개가 탑재되는 엔드 플레이트는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으로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으로 셀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뭐다? 안전장치라는 거야, 안전장치.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배터리 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력적인 부분, 배터리의 기술력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첫 번째, 얼마나 저가형으로 만들 수 있느냐. 두 번째,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이 전기차 2차 전지의 안정성을 책임질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배터리 셀 시장이 더 확장될수록 안전성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뭐다? 엔드플레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엔드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예요. 그러면서 현재 배터리 3사 잡겠다고 하면서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과의 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번 연도 중으로서 이런 공급 이것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3기 EV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자, 하방 추세, 자, 돌파하면서 뭐 한다? 지금 이 21,000원대를 뚫어냈을 땐 다시 이 기존의 상장 가격 28,000원, 3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8,000원, 2만원 이 구간은 줍줍할 수 있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상기 EV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 소개들은 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뭐 해달라 했습니까?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요. 제가 매일같이 링크를 남겨놓는다고 했어요. 매일같이 링크. 뭐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신다고 해서 돈 들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 회원가입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신다.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요. 영상에 이제 하단에 보시게 링크가 있어요. 링크 클릭해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2057분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2057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지금 이 DR텍이라는 종목. 자, 금일은 뭐 해갖고 제가 카톡 및 텔레그램 리딩 할게요. DR텍 2,100원 이하에서만 접근하는데 2,060원까지 여유롭게 분할매 포지션 잡아보시고 뭐 리스크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장중에 우리가 여기서 분할매 포지션을 잡았어요. 분할매 포지션을 잡고 오늘 이 DR텍이라는 종목을 160원에서 차익 노려보고 했다가 그냥 2,120원 정도에서 차익 노리고 쭉쭉쭉 했는데 오늘 어떻게 했다? DR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DR텍이 6% 정도까지 올라가주죠. 그래서 2,195원까지 올라가주면서 누구나 매매 가능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소개, 추천 다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